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무동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기아 어땠어요? 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에도 또 지난 아쉬움이 남는 성적을 올렸습니다. 기아가 지난주에 5강 싸움을 펼치고 있는 SSG 랜더스 그리고 KT 위즈를 차례로 만났는데요. 직접적인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선 4승 2패 또 그 이상의 성적이 필요했는데 네.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었는데 3승 3패 방타작 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더욱 아쉽습니다. 먼저 주중에 만난 SSG에게 기아는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수원으로 이동해 KT 위즈를 만났는데요. 네.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1승 1패로 맞선 KT와 31일 경기가 기아 입장에선 좀 아쉬웠습니다. 8회 초 김규성의 그라운드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한 기아는 9회 말 2사 이후 마무리 정혜영이 상대 김상수에게 역전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면서 루징 시리즈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아는 57승 4무 61패 승률 0.483 기록하고 있고요. 순위는 그대로 8위입니다. 지난주에 기아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 이유 좀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선발진이 부진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야구에서 사실 가장 기본은 선발입니다.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소화하면서 잘 던져줘야 또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네. 기아는 유독 이것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즌 전 기아는 내일, 올러, 양현종, 윤영철, 김도현 등으로 이어지는 막강 선발진에 이의리가 부상을 털고 돌아오면 선발진이 더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기대대로 좋은 모습입니다. 올 시즌 154.1이닝 던졌고요. 8승 3패 평균 자책점 2.27 기록하고 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서 10승을 하지 못했을 뿐 좀 에이스의 역할은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8월 기아의 선발진 평균 자책점이 5.69, 10개 구단 가운데 8위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올러가 8월에 1승 3패 6.26, 그리고 김도현이 2패 9.50, 이의리가 2패 10.61입니다. 양현종도 후반기에 좋았지만 최근 등판에서는 흔들리면서 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강 싸움이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아가 좀 좋은 결과를 거두려면 선발진의 호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기아의 안문이 좀 빠르게 제 페이스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기아의 박정우 선수가 팬과 SNS에서 설전 펼쳤다라는 소식도 전해주셨었는데 박정우 선수가 사과문 게재했네요. 네, 외야수 박정우가 27일 본인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팬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박정우는 SNS에 팬의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끼치고 욕설과 비방으로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21일 경기에서 9회 말 아쉬운 주루 플레이로 팀의 역전 찬스를 날린 후 박정우는 SNS에서 팬과 설전을 벌였고 이후 좀 부적절한 대응으로 팬들에게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기아 역시 박정우를 23일 자숙 차원에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를 했고요. 이번 사태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팬들도 선수들에게 과도한 비방을 삼가고 선수들 역시 팬들에게 경솔한 언행을 한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서로 예의 갖추면 되죠. 뭐. 기아의 오선우 선수가 KBO 리그 전 구단을 상대로 해서 홈런을 때려낸 타자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시즌 지금 기아의 주축 선수로 거듭나고 있는 오선우가 데뷔 7년 만에 전구단 상대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오선우는 지난 29일 KT와 경기에서 6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6회 홈런을 날렸습니다. 네. 1대1로 팽팽하게 맞선 6회 초 1사 1, 2루에서 상대 투수 패트릭 머피의 체인지업을 공략해서 3점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이 홈런으로 오선우는 올 시즌 KBO 리그에서 10번째로 정구단 상대 홈런을 때려낸 타자가 됐습니다. 정구단 상대 홈런은 2019년 1군에 데뷔한 이후 오선우의 개인 첫 번째입니다. 지난 4월부터 주축 선수들의 부상 속에 지금 꾸준히 기회를 얻고 있는 오선우는 올 시즌 한평 타이거즈의 대표 주자로 거듭났고요. 예. 31일까지 총 16개의 대포를 가동하면서 지금 팀 내 홈런 3위 올라 있습니다. 예. 시즌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부터 1군 엔트리가 확대가 되는데 기아는 어떤 선수들을 1군에 부를 예정입니까? 네, 9월부터 이제 정규 오늘이네요. 시즌 예. 네, 종료 시까지는 1군 등록 엔트리 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기존 28명으로 운영하던 1군 엔트리에서요 5명이 늘어난 33명으로 각 팀이 잔여 시즌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경기를 거듭하면서 지친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또 2군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좀 확대 엔트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 9월 2일 한화의 경기부터 5명의 선수를 퓨처스에서 추가 콜업할 예정인데요. 네. 우선 내야수 윤도현 그리고 포수 한승택은 낙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투수 2명 그리고 외야수 1명이 추가 콜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도현은 지난 6월 11일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에서 수비 도중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부러지면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즌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있었는데 이를 이겨내고 그라운드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퓨처스 리그에서 20타수 7안타로 좀 점검할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에 1군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도현 올 시즌 19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9리 4홈런을 기록했고요. 이제 대타 그리고 대주자 자원으로 활용폭이 좀 넓은 선수입니다. 예. 한승택 선수는 어때요? 네, 한승택은 올 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포수 자원입니다. 예. 다만 올 시즌에는 12경기에서 타율 2할 2푼 1리 아쉬운 모습인데 원래 한승택 선수가 좀 타격보다는 수비가 뛰어난 포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군, 한준수 2인으로 구성되고 있는 기아의 안방 체제의 제3옵션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KBO 리그가 그동안 우천, 폭염 때문에 수년이 됐던 경기들을 치르게 되는데 이번 주 기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3월부터 지금 쉼없이 달려온 정규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각 팀이 그동안 폭염, 우천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잔여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예. 기아는 지금까지 122경기를 치렀고 앞으로 22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6경기가 예정된 가운데 기아는 대전을 거쳐 광주에서 3경기 그리고 주말엔 창원으로 이동해 2경기 치르게 됩니다. 한화 이글스, SSG 랜더스, KT 위즈, NC 다이노스까지 무려 4개 팀을 만나는 일정인데요. 막바지 순위 싸움에서 기아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매경기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 축구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주 FC가 지난주에 2경기 했어요. 네, 프로축구 광주FC 지난주 2경기에서 2승을 쓸어 담았습니다. 먼저 27일 부천FC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4강 2차전에서는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로 창단 후 처음으로 코리아컵 결승 문턱을 넘은 광주는 이제 12월 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결승 단판 승부를 펼칩니다. 그리고 30일에는 제주로 이동해서 제주 SK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8라운드 경기를 가졌는데요. 네. 이 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터진 박인혁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는 이제 이 경기에서 승리로 승점 3점 추가하면서 향후 중위권 경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예. 그리고 10승 8패, 10승 8무 10패, 승점 38점으로 지금 리그 6위에 올라있는 광주는 이정효 매직을 앞세워서 파이널 A 최종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광주 FC가 창단하고 처음이죠. 코리아컵 결승에 올라간 거. 네, 네. 광주가 코리아컵 4강 1, 2차전에서 합계 4대1로 부천 FC를 꺾고 지난 2011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코리아컵 우승의 기회를 마주했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부천을 2대0으로 꺾으면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던 광주는 2차전 경기에서 선취점을 헌납하면서 0대1로 뒤진 가운데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러나 후반전 조성곤과 신창무가 득점을 연결시키면서 2대1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고요. 남은 시간 리드를 잘 지키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광주의 발끝은 상암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현재 K리그1 선두인 전북현대와 단판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만약 광주가 결승에서 전북을 꺾는다면 네. ACL 본선 진출 티켓 다시 한번 또 거머쥘 수 있고요. 또 우승 상금 3억 원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전북현대가 사실 어려운 상대지만 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가 지금까지 써왔던 드라마가 우승으로 또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가슴이 또 뛰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광주 FC가 이번 주에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갑니까? 네,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 K리그가 2주간의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합니다. 그렇군요. 예, 9월 원정 친선 경기 미국 멕시코전에 출전하는 홍명보호의 소집을 위해서 K리그가 휴식기를 가지는 것인데요. 예. 이 기간을 지금 광주는 10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지금 최근 주 2경기씩 경기를 펼치면서 바닥난 선수들의 체력. 예, 힘들죠. 네. 아무래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시에 광주의 강점인 응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팀 훈련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정효 감독도 제주전 승리 이후 인터뷰에서 훈련 계획을 모두 짜놨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광주 전남 아마체육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양궁 선수들이 모두 광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이번 주에 개막을 합니다. 이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광주 2025 현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오는 5일 개막합니다. 대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고요. 리커브와 컴파운드 2개 종목에서 90여 개국 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남자 리커브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이 나서고요. 여자는 임시연, 강채영 그리고 안상까지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나섭니다. 특히 광주은행 텐텐 양궁단 소속의 안산은 지금 출신지인 광주를 대표해서 또 나서는 만큼 이번 대회 성적에 더욱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대회 예선과 본선은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그리고 결승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표 선수들의 연습은 광주 축구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회가 종료가 된 후에는 곧바로 22일부터 28일까지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또 열릴 예정입니다. 예, 양궁 세계 선수권 개최를 위해서 광주시 차원에서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광주에서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후 6년 만에 세계 대회가 열리는데요. 예. 이를 위한 준비도 지금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회 추진 상황 최종 보고 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교통, 안전, 숙박, 관광,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좀 점검하고 예. 각 관계 기관의 협력 방안을 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광주시는 선수단 그리고 관람객의 이동과 체류를 위해서 버스 370여 대 또 추가 투입하고요.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는 휠체어 리트가 포함된 버스를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 동시에 대회와 지역 관광을 좀 연계해서 국제양궁장, 5.18 민주광장 등 주요 관광지로 오가는 노선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선수단 숙박을 위해서도 9개 호텔 800여 개의 객실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광주는 지금 202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2019년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를 치른 경험을 갖고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행착오 없이 또 사고 없이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도로에 공사 구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안전하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성공적이게 잘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배드민턴 소식입니다. 광주 출신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의 천이페이에게 덜미를 잡혀서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주네요. 네, 광주 출신 배드민턴 스타 안세영이 숙적 1200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2025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여자 단식 4강에서 중국의 1200에게 세트스코어 0대2로 패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1200에 실점을 하며 끌려간 안세영은 2세트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안세영은 이 경기 전까지 대회 64강부터 8강까지 단 한 세트도 지지 않았을 만큼 좀 완벽한 경기력을 자랑했는데 네. 이번에 천이페이에게 2세트를 내리패하면서 아쉬움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